이 이야기는 얼마를 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더 싸게 샀는지, 누가 더 많은 수량을 들고 있는지, 누가 몇 배의 수익을 냈는지에 대한 자랑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을 오래 들고 있는 사람들, 시간을 통과해온 사람들의 공통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용히 해보려 합니다. 시장은 늘 빠릅니다. 뉴스는 점점 더 자극적으로 바뀌고 헤드라인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을 흔들며 가격은 실시간으로 요동칩니다. 그 속도 안에서는 잠시라도 멈춰있는 사람이 마치 뒤처진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선택이 가장 위험한 선택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자주 찾아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오래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 흐름에서 의도적으로 한 발 비켜서 있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속도와 자신의 삶의 속도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뛰고 있을 때 같이 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말하고 있을 때 침묵해도 된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오래 들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오래 들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분명한 공통점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번 사이클에서 얼마를 벌 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 이 자산을 이해할 시간이 나에게 충분히 주어졌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사라질까봐 두려워서 서두릅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뒤처질 것만 같은 불안이 결정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오래 들고 있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자산이라면, 정말로 의미 있는 구조라면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 태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태도야말로 결국 더 오래 들고 가게 만드는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비트코인을 오래 들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처음부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오른다. 이건 혁명이다. 이건 끝까지 간다. 이런 문장들은 대부분 오래 들고 있는 사람들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그들의 출발점은 확신이 아니라 질문에 가까웠습니다. 왜 화폐는 계속 늘어나는가? 왜 돈의 가치는 시간 앞에서 점점 약해지는가? 왜 신뢰는 항상 중앙에 모여야만 했는가? 이 질문들은 하루 이틀 고민해서 답이 나오는 질문들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이 질문들에 대해 완벽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구조를 조용히 제시합니다. 오래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구조를 곧바로 믿거나 찬양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찰합니다. 비교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이해합니다. 이해는 확신보다 훨씬 느리게 자랍니다. 하지만 이해는 확신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흔들릴 때에도 이해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종종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속았다. 이번에는 다르다더니 결국 똑같다. 이런 말들은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오래 들고 있는 사람들은 하락을 감정의 문제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격 하락을 자신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하락을 하나의 검증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정말로 필요 없는 자산이라면, 정말로 의미 없는 구조라면 이쯤에서 사라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크게 흔들릴 때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네트워크는 멈췄는가? 합의 구조는 무너졌는가? 검열 저항성은 사라졌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여전히 아니오라면 가격은 그저 시장의 반응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선을 긋습니다. 이 선을 긋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하락장의 한가운데에서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비트코인을 오래 들고 있는 사람들은 비교를 비교적 이른 시점에 그만둡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싸게 샀는지, 누가 더 일찍 알았는지에 대한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항상 조급함이 남습니다. 조급함은 장기 보유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래서 오래 들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준을 만듭니다. 이 정도면 잠을 편히 잘 수 있는가? 이 선택을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가? 이 기준은 남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래 들고 있는 사람일수록 비트코인을 인생의 전부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 자산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이 자산이 전부라는 생각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전부가 되는 순간 가격의 변동은 자산의 변동이 아니라 존재의 위협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할 때 가격은 수많은 변수 중 하나가 됩니다. 이 차이가 오래가는 사람과 중간에 떠나는 사람을 조용히 가릅니다. 비트코인을 오래 들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보다 미래의 자신을 더 자주 떠올립니다. 5년 뒤, 10년 뒤의 자신이 이 결정을 돌아봤을 때 그래도 충분히 고민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충동이었는지, 유행이었는지, 아니면 시간을 들여 이해한 선택이었는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통과시키지 못한 선택은 오래 들고 가기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을 오래 들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가격창을 닫고 알림을 끄고 시장에서 잠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 반복은 집착을 지속으로 바꿉니다. 단기 투자자에게 시간은 적입니다.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하고 빨리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오래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은 검증의 도구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는 구조라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을 견딥니다. 오래 들고 있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정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라고 하지 않고 팔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선택만 조용히 말합니다. 이 태도는 책임을 타인에게 넘기지 않게 만들고 결국 끝까지 들고 갈 수 있게 합니다. 비트코인을 오래 들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점점 조용해집니다. 설명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고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산은 말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과하며 남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도 그들은 아무 일 없는 듯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비트코인은 그 곁에 조용히 놓여 있을 뿐입니다.